네, 오늘 시장에 노출된 여러 재료들 중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 섹터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드디어 중국 시장에 안착해서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려는 패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초록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초록 모멘텀이 부각된 제약 바이오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도 준비를 했는데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내용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 함께 보시죠. 네, AO 브랜드 중국 시장 소식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AO 브랜드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락피쉬 웨더웨어가 최근 중국 상하이 안푸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오픈 이틀 만에 무려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화려한 첫 성적을 거뒀습니다. 첫날 매출은 2,700만 원 찍었고요. 둘째 날은 2,500만 원으로 매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천 명의 고객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매장 앞에 이렇게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지며 락피쉬에 대한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헌터와 비교를 해드리면서 중국에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입소문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텔레방을 보면서 짚어드렸는데 역시나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열린 이 상하이 안푸르 매장은 중국의 성수동으로 불리는 곳이더라고요. 이곳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이 락피쉬 웨더웨어가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성공을 바탕으로 곧 상하이 난징시루의 2호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난징시루는 또 중국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 역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몰려있는 핵심 상권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의 출점이 또 락피쉬 웨더웨어의 프리미엄 브랜드 스토리를 이어갈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을 보면 올해 안에 충칭, 항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 5개 매장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동시에 9월에는 티몰과 샤오홍슈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도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향후 3년간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만 목표하고 있는 게 50개고요. 올해 중국 오프라인 매장도 역시나 8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을 봤을 때 중국 오프라인 매장 개수를 보수적으로 20개 정도로만 가정을 해도 중국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텔레그램방의 코멘트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이 기사 덕분인지 오늘 그래도 장중 내내 견조한 주가 흐름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현재 주가는 21,25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할 텐데요.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된 새내기 주입니다. 상장한 이래로 주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일단 AO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서서 텔레그램방의 코멘트 보셨다시피 중국에서의 매출 성과가 이제 주가에 어떻게 녹아드는지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템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네, ST팜 얘기입니다. ST팜의 HIV 치료제 후보 물질 피르미트그라비르, 코드명으로는 STP-0404입니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ST팜은 현재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인 피르미트그라비르의 중간 결과 초록이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병 학회에서 구두 발표로 채택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터 발표가 아닌 구두 발표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은 이 연구가 학문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발표는 오늘 10월 2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기사도 났더라고요.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임상 2회 이상은 HIV-1 감염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중간 분석에는 코호트 1과 2, 즉 저용량과 중간 용량 환자 16명의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에는 항바이러스 효과와 안전성, 내약성 그리고 약동학 결과가 이제 담겼는데 현재는 고용량 투약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임상 단계 세포주 실험 결과를 보면 피르미테그라비르의 효능이 두드러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세포주 실험에서는 기존 치료제인 랄테그라비어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였고요. 내성이 발생한 HIV-1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무려 최대 443배의 강력한 효과를 확인하면서 이번에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HIV 치료제는 환자가 평생 복용해야 하는 한계와 내성 문제가 심각했는데 피르미테그라비르는 새로운 기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에스티팜 회사 측에서도 이번 발표 채택이 피르미테그라비르의 학술적, 임상적 가치를 글로벌 학계가 인정한 성과라며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신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초록 논문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4%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1%에 가까운 오름세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93,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급락한 이후로 좀 조정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오늘 이 초록 공개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다는 점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추후에 정식적인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초록 얘기가 텔레방에서 언급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IR 일정을 또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에스티팜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할 예정인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세미텍이 내년 초 차세대 첨단 패키징 장비를 시장에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라는 기사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타이완 2025에서 이와 같은 청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초에 출시가 될 신제품은 2개더라고요. 2세대 하이브리드 본더인 SHB2 나노와 플럭스리스 본더 SFM5 엑스퍼트 플러스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더는 20단 이상의 고적층 칩 제조에 이제 필수적인 장비로 꼽히고요. 플럭스리스 본더는 기존 세정 물질인 플럭스 없이도 D램을 접합할 수 있는 장비로 이 공정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께도 많이 줄이고 전기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성능과 생산성을 이제 동시에 개선함으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 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세미텍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 1세대 장비를 성공적으로 납품한 바가 있고 이번 2세대 장비는 내년 1분기에 고객사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고객사는 바로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올해는 SK하이닉스로부터 약 805억 원 규모의 TC본도 공급 계약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고 2020년 TC본도 개발 착수한 이후에 5년 만에 달성한 대규모 계약인 만큼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었고 한미 반도체와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성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반도체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주가 보고 다시 텔레그램방의 코멘트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 안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주가 꾸준하게 견조하게 반등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오름세 유지를 하며 59,1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텔레그램방의 코멘트 바로 이어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하나세미텍이 아예 공동 개발을 공식화한 장비고요. 애초부터 하나세미텍은 TC 본도보다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각오가 컸습니다. 이번에 출시를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건데 이 부분이 하나세미텍 그러니까 하나비전의 주가 흐름 방향성에 있어서 결정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이슈들 투자텔미를 통해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매니저님은 어떤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 AI 반도체 시장이 다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은 별로였지만, 수입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크게 급증하면서, 뭐 시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은 사실 브로드컴을 통해서 확인된 수요와 이 오라클을 통해서 확인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오라클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잔영 수행 의무, 이 RPO를 이야기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그러니까 수주 잔고랑은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수주라는 것은 수주했지만 그게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RPO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서비스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이 인식이 안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분기에 359% 증가했다고 했는데 359% 증가한 경우는 네드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좀 더 증가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마존, 구글,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본다면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국의 AI 불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 좀 이런 게 있던 건데 브로드컴 실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오라클 실적과 컨콜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라클 AI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쪽만 매출이 1분기에 1,500% 증가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오라클 AI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 매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라클의 실적을 그냥 뭐 실적이 좋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브로드컴에 이어서 지금 이 인프라 쪽과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린 서프라이즈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은 당분간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뭐 GPU 같은 이 고성능 컴퓨팅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하이닉스가 5.5%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되고 있는 그런 수요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쯤에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에는 HBM 관련된 그 AI 가속기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운드리 관련주까지 같이 밀릴 거로 보여지면서 이쪽의 종목들 꼭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또 이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장비 종목 하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이어 오라클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쪽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많은 반도체 종목들을 최현덕 매니저가 이미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또 몇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바닥에도 올라가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26,200원인데 PSK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입니다. 우리가 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이 전공정에 보시게 되면 포토 공정이 있고요. 이 포토 공정에서 이 남은 포토레시스트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스트립 장비라고 합니다. 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 있어서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PSK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AI 가속기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삼성의 파운드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PSK만한 기업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을 어떤 AI 쪽에서 제재가 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SMC가 2나노 생산 라인부터 지금 중국 생산 장비를 빼려고 하는 건데요. 이 3나노 라인까지는 이 AMEC 식각 장비라든가 이 메슨의 이 TRC 장비를 사용했던 건데, TSMC가 이제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면서 2나노에서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빼게 되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PS가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이 PRC 장비에서 1등하고 있고, 파운드리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꽤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TSMC까지 이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관련 장비를 PSK를 걸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PSK는 지금 뭐 삼성과 TSMC 그 수주를 동시에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PSK는 지금의 주가는 우리가 성장성을 봤을 때 너무나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반등을 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PSK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클로봇도 신고가를 다시 썼던데 리뷰 들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제가 뭐 클로봇부터 뭐 하이젠, RLM, 로보티즈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로봇,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정보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CEO 인베스터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사장님이 직접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가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방문해가지고요, 그 기술들을 직접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관련주가 뜰 것 같고요. 클로봇이 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이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년부터 이제 연간 3만 원대 생산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이 하이젠 RNN이거든요. 근데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주주 지분이 75%고, 이 자기 주식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가 지금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꽤 많은 로봇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지금 미국 FDA까지 통과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있는 그런 로봇 가격이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는 내일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